저 CJ E&M 커머스 부분에 다녔고 쉽게 말하면 홈쇼핑 회사 다녔고요. 3년 8개월 일한 다음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23년도 기준으로 5,600 정도. 준비 자체는 진짜 되게 절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뭔가 고3 때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으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야지 그쵸.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회사 요게 그냥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으로 회사를 준비했었고 그래도 그 문화를 많이 경험하셨던 분이 추천해 주시고 제가 좀 멋있게 생각했던 선배 두 분도 그 회사에 간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롤모델이잖아요. 맞아, 롤모델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거기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나도 저 선배랑 저 사람이 너무 멋있는데 네. 저 사람처럼 되려면 난 일단 CJ E&M 가야 된다. 일단 제가 너무 그 회사를 유토피아처럼 천국으로 아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원했던 데다 보니까. 근데 사실 현실은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막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도 조직 문화나 그런 건 크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창의적인 인재, 뭐 창의적인 분위기 이런 걸 많이 강조한 회사였어서 더 제가 그걸 기대했던 것도 있긴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회사가 아니고 주어진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신나할 만한 일을 우린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처음에 맞고 어쨌든 너무 기대했던 거랑 다르니까 어쩌지? 나 1년 반 정도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네, 맞아요. 들어가자마자 좀 느끼셨던 거예요? 네, 들어가자마자 첫날에 이제 느꼈어요. 그 회사의 그런 구조 자체도 저는 뭔가 계속 구글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원테이블 막 이런 거 있고 진짜 자율배송도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했다가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바둑판식. 네, 그렇게 해서 조용하진 않았지만 내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분위기가 있으셨구나. 네, 그런 분위기를 저 혼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이었어요. 보통 이제 일, 사람, 돈 중에 뭐 하나라도 맞아야지 맞아. 다닌다고 하니까 공감이 안 됐어요. 원래 근데 CJ E&M 들어가고 싶으셨던 이유가 네. 그 직무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셨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맞고. 근데 제가 진짜 어렸던 게 이 일이 어떤 일일 거야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가면 장땡. 그냥 나는 어쨌든 홈쇼핑, 방송에서 네. 판매하는 이런 걸 하겠구나 러프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뭔가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쵸. 그때는 진짜 우리가 대학교 때 과 고민 없이 그냥 점수 맞춰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거 좋아 보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갔는데 일 자체가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결정적으로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저한테 들어온 상품을 잘 파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상품 중에서 물론 좋은 상품도 있지만 그 상품들을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MD의 어떻게 보면 기본 덕목이잖아요. 네, 그쵸. 잘하는 MD라면은 어떤 게 들어와도 그걸 잘 소화해내는 게 능력인 건데 난 그걸 잘 못하니까 진짜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했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거의 여기에 몰입이 안 되고 의미가 없다 보니까 좀 열정을 불태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거 꼭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거 없으면 당신은 뒤처집니다. 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강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좀 맞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홈쇼핑 보세요? 잘 안 보죠. 그쵸. 그래서 홈쇼핑 저도 사실 홈쇼핑 준비한다고 봤지 원래 홈쇼핑을 보진 않았었고 뭐 많은 고객들도 홈쇼핑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조금 산업 자체가 하락기에 있는 산업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랑 협력사 그리고 여러 사내 분들이 다 프로젝트를 노력을 하는데 뭔가 우리들만의 대잔치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인정도 안 해주는. 네,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 안 봐. 안 보니까 뭐 어떻게 노력을 해봤자인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방송들을 2번 정도씩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방송을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뭐 스튜디오는 요렇게 꾸미고 뭐 상품 판넬 같은 것도 더 예쁘게 만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오히려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은 상관이 없었을 텐데 네. 결국에 나오는 성과는 미미하니까. 맞아요. 전반적인 회의감도 좀 많이 들었어요. 저의 일을 많이 가르쳐주고 좀 의지를 많이 했던 선배가
그 선배 진짜 오래 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와, 저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갑자기요? 그때쯤에 많은 분들이 좀 다 퇴사를 했었어요. 사업이 지다 보니까 인센이 안 나왔어요. 처음으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전 한 번도 입사해서 인센을 받아본 적이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로서는 그렇게 인센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그 선배들은 이제 1, 2년 인센이 안 나오니까 탈출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아. 그래서 뭔가 유능하고 정말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선배들이 대거 나가고 나가기 전에 뭐라 하셨어요? 빨리 나가라.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가 좀 비교적 일찍 왔어요. 몇 년 차에 오셨어요? 거의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고민했기 때문에 근데 꽤나 오래 다니신 거 아니에요? 3년 8개월이면 바로 나가면 루저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버티고 나가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잘한 다음에 난 여기까지 했고 잘했어 라는 게 스스로 인정이 될 때쯤 나가자라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보통 저 딱 대리 달고 지금 퇴사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리까지는 달자. 3년 차도 아니고 4년 차 정도는 하고 나오자. 네. 그게 이게 거의 처음부터의 목표였고 제가 가졌던 퇴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가 이거 못 버티면은 루저다. 오히려 네. 그리고 막상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뭘 할지는 몰랐어요. 대충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퇴사할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그걸 시작을 해보자.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좀 비교적 일찍부터 퇴사에 대한 고민을 좀 털어놨었고 그게 결국 비밀이 없잖아요. 말하기 되게 재밌는 거리잖아요. 안주거리고. 네, 안주거리로 잘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빌런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회사 싫어, 나 퇴사하고 싶어 라는 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란 걸 점점 이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이제 안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퇴사 바로 한 달 전이 아닌 이상 퇴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이것도 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요. 별로 아직 그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한테 그분이 먼저 저한테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이렇다, 딴 데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살짝 물꼬를 튼 거죠? 네, 물꼬를 트셔서 저도요. 저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구체적인 플랜이 있다고 한다. 네, 그쯤 플랜 몇 월까지 생각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셨던 거네요, 그분한테. 네. 팀장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많이 실망을 하셨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말씀을 보통 안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쵸. 이제 배신감이네요. 네, 배신감이 되셨죠. 좀 많이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숨긴 건 맞죠. 그거를 뭐 어떻게 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요? 그쵸.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서먹서먹해졌고.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퇴사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퇴사 날짜가 잡혀도 사실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짜 퇴사 날짜를 잡고 보통 한 달 전에 인수인계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제발 아무한테도. 그래서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 퇴근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하는 선배들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현실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단계는 어느샌가부터 이제 좀 요건 그만하자라고 싶었고 그 주말이나 평일 저녁은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고 한 번씩은 아예 거기 가서 그냥 무페이로 좀 일 좀 더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도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사업하면 뭐 벼락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행복하겠어. 이런 환상을 안 가지려고. 왜냐면은 취업할 때 그 환상이 한번 깨졌다 맞아요. 보니까 현실을 보고 진짜 내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 다. 인수인계 잘하기. 이게 마지막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잘 해놓고 나가면은 나중에 그 제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때 그래 마무리 잘 하고 나갔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인수인계를 좀 과하게 하려고 자료를 과하게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저도 많이 느꼈던 게 첫인상보다는 끝인상이라는 아, 네, 말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퇴사할 때 다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상이 또 건너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회사 아닌데 뭐 어때가 아니라 내가 맡았던 거는 마지막에 그냥 정말 책임지고 나온다라는 아, 생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